자, 탐방노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 먼저 가보죠. 네, 네오이즈고요. 게임 네. 업체. 일단 지난주에 이제 브라운 더스트 2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안 브라운 좋아가지고 더스트 2라는 신작 게임입니까? 네, 아, 이거 진짜 2니까 이거는 예, 예전에 한번 했던 거고. 생각보다 초기 반응이 이제 매출 순위에서 이제 빠지면서 이제 네오이즈가 급락을 했죠. 사실 그동안 주가가 1년 동안 2배가 오른 거는 브라운 더스트가 아니라 피해 거짓 때문에 오른 건데 그래서 좀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어제 이제 탐방을 좀 갔다 왔습니다. 뭐 처음으로 갔다 온 거고요. 일단은 뭐 브라운 더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부진을 했었지만은 이제 그 정도 이제 사용자 수는 이렇게 갔다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구조로 왔기 때문에 이제 브라운 더스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빠질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워낙 이제 피해 거실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조금 많이 높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본 게 이제 피해 거짓이 일단은 BP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들. 최근에 6월 6일부터 나왔던 이제 콘솔 신작들이 이제 디아블로 4나 아니면 파이널 판타지 16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흥행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디아블로 4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지금 350만 장이 팔렸고 지금 거의 1000만 장 가까이 팔렸는 상황이고 파이널 판타지도 거의 지금 한 35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이 대략 이제 컨센은 250만 장인데 사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봤을 때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아니 네오이즈 쪽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본 게 250만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피해 거짓에 대한 뭐 제작비나 이런 관련 BP를 제가 여쭤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이제 크래프톤에서 나왔던 게 1,200억이 제작비였고 이번 NC 서포트 서른 리버티가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은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추산을 봤을 때 이제 50만 장이 팔리면 BP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 거짓이 대략 판매가가 7만 원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35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제가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 9월 16일쯤에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게임들은 2주면은 초기 흥행에 따라서 이 판가가 이 흥행 여부가 굉장히 빨리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제 불을 주가가 다시 크게 좀 반등을 했고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목표가를 잡았던 6만 원까지 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물론 이번에 게임스컴에서도 또 얘기를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어디요? 게임스컴? 독일에서 열리는 킬렌이건데 사실 퍼러비스의 붉은 사막도 그때 아마 인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피해 거짓이 상관왕을 했기 때문에 이미 1년간의 마케팅 효과는 이미 제가 봤을 때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 결국 흥행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미 유저들도 데모 플레이를 많이 해봤고 그 정도 게임성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영향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잡은 게 250만 장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7만 원으로 하게 되면 한 1,600억, 1,5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온다는 건데 작년 매출이 2,9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아니면 3분기 뭐 어차피 9월 16일이니까 보통 2주면 결정된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3분기 실적이 1,000억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결국에는 150만 장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신작이 나오고 나서라도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동안 게임 섹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콘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회사들이 퍼러비스와 NC 소프트가 네오이즈인데 내년에도 네오이즈 새로운 다른 게임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픈월드 슈팅 신작이라고 해서 NC 소프트의 좀 트리플 L이랑 좀 비슷한 경향을 가진 총싸움 게임이긴 한데 결국은 향후에 이런 게임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모바일 시장보다는 이쪽 이제 콘솔 시장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추후에 또 다른 신작이 언제 나오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바일 게임이 조금 지금은 뭐 넥스 게임즈가 한 번은 이제 올라줬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국 쪽도 게임 시장이 워낙 게임 업체들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이제 뭐 XR 디바이스가 그죠. 나오면은 그쪽 게임들이 시장 판도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언제나 뭐 내년쯤으로 보긴 네,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게임 회사들도 IP 기반을 가진 회사들이 나중에 수익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제 탑픽은 뭐 퍼러비스란 좀 네오이즈라 생각을 하고 있고 퍼러비스는 얘기하셨는데 퍼러비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게임 업체 주가
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이번에 워낙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게임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게임 회사들이 이 콘솔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8월 23일이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그날 게임스컴에서 처음으로 붉은 사막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장 반응이 정말 별로라도 하게 되면은 작년에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그 흥행 실패했던 그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펄어비스가 아마 이런 콘솔 게임 회사들 중에서는 좀 주도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사 네오이즈 중심으로 좀 봤고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보죠. 어디 갔다? JS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 요즘 우리 회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라는 건 뭐예요? 의류.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아니에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원래 이 회사는 핸드백 만드는 OEM 업체거든요. JST나? 아니면 JS 코퍼레이션이 다릅니다. 이건 다른가? 예, 그건 보석 그쪽이고 이쪽은 이제 핸드백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이클 코스나 아니 핸드백. 예, 그 핸드백만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죠. OEM으로.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마이클 코스나 뭐 게스나 아니면은 코치 뭐 이런 케이트 스페이드와 같은 이런 명품 핸드백을 이제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2020년도에 약진통상이라고 해서 이제 의류 쪽에 이제 OEM 회사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매출 비중이 핸드백이 32%고 의류 쪽이 68%인 만큼 의류 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야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이제 했고 이제 올해 초에 상반기에는 아마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일단 미국에서 이제 북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북미 쪽은 특히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격에 대한 좀 탄력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한 재고 축소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더가 많이 줄어든 이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많이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야 이제 그런 오더 주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재고에 대한 지표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좀 몰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세실업이나 이제 아니면은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이 영업무역이나 그런 흐름에서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를 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기 민감주죠. 네, 뭐 여름에는 뭐 여름 나름대로의 그 이슈가 되는 예전에는 뭐 뭐죠 그 레깅스 말고 위에다가 입는 수영할 때 래시가드. 그런 게 또 이슈가 하절기 계절성을 띠는데 올해는 뭐 그렇다고 우비를 딱히 뭐 저기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의류도 참 그래요. 경기를 좀 많이 타서 JS 코퍼레이션은 그래서 갔다 보니까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올랐어요. 하반기는 사실 실적으로 그냥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가지고 사실 이번 단기 반등이라 하기도 좀 뭐합니다. 사실 워낙 많이 빠졌어가지고 이제부터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NK맥스입니다. NK맥스. 사실 이건 3년 전에 저도 이거를 참 좋아했던 이제 회사인데 뭐 아이템이야 뭐 그렇죠. 이게 이제 NK 세포 고형암 NK 세포 면역 네. 광고도 나왔던. 네, 맞습니다. 광고 저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7월 이제 16일부터 이제 20일쯤인가로 알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이제 국제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아스코에서도 이제 비세세포 폐암 관련해서 이제 SNK-01 이제 치료제가 중간 발표를 이제 했었고 이번에도 그런 알츠하이머 관련해 사실 지금 그동안 임상을 했던 6명 중에 5명에 대한 부분이 이런 알츠하이머 질병 자체가 생각보다 이게 빨리 중단되는 그러니까 발병 자체가 이거 멈춰주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 발표를 이번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020년에도 한번 그런 이슈로도 계속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그리고 3년 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도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회사 이제 NK 이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지금 4월달에 이제 스펙 상장으로 이제 계약을 했었고 아마 3분기 지금 3분기니까 이번 3분기 때 뉴욕 증권거래소 아니면은 나스닥으로 이제 상장 추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장 추진이 이제 어느 정도 날짜가 일정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런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뭐 임상이나 이런 질병 신경질환 관련된 임상 질환이 임상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오히려 좀 모멘텀이 많은 좀 회사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K맥스까지 들어봤고요. 탐방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뭐 다 필요 없네요. 지금 또 에코프로가 시장을 또 다 빨아가는데 블랙홀처럼. 에코프로는 탐방. 예, 안 그래도 정원성 애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번 보고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탐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